자, 시작해 볼까요? 우선은 처음 본 사람도 있고, 그죠? 여름에 같이 했던 친구들도 있어서, 아무튼 여름에 같이 했던 친구들은 또 같이 할 거고, 수업하기 전에 몇 개만 좀 얘기를 해보면, 우선 여름에 했던 선행 수업하고 이제 오늘 시작하는 내신 수업은 좀 결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우선 선행 수업은 좀 부담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당장 시험은 아니니까, 그죠? 근데 내신 시험은 이제 말 그대로 뭐 다음 달이니까, 그죠? 좀 부담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럼 무슨 차이가 좀 있냐? 요 선행 수업은 오면은 바로 우리가 그때 오자마자 시험을 봤었잖아요. 지난주 수업을 봤었는데 내신 수업은 시험이 두 개입니다. 네, 오자마자 시험을 하나 있고요. 오늘 이제 첫날이라 시험을 보진 않는데 시험이 하나 있고 끝날 때쯤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프린트 보시면 거기 당일 깨기라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눠줄 건데 무슨 얘기냐면 엄마 그날 암기할 건 다 집에 가기 전에 암기를 하고 갑니다. 선생님 저 집에 가서 제가 혼자 할게요. 그딴 건 안 통해. 왜냐면 집에 가서 하는 건 원래 하는 거고 하기 전에 반드시 여기서 하고 가. 그렇죠? 100%는 아니어도 최소한 한 90%는 하고 가야 돼. 그래야 내가 집에 가서 좀 더 외울 게 생기지. 그죠? 특히 알아둬야 되는 게 엄마 여기 봐. 내가 이거를 왜 이거를 좀 실력하려고 했냐면 여러분들 작년하고 이제 1학기 때 시험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학교 시험이 되게 쫀쫀해. 무슨 얘기냐면 서술형이 그냥 통째로 글을 막 써놓고 중간에 빵꾸를 뚫어놓고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낸단 말이야. 됐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구 시스템 할 때 뭐 성층권 온도가 올라갈 때 뭐가 되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글 자체를 빵꾸를 뚫어놓고 시험 문제로 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서술형에서 애들이 감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1학기보다 2학기가 암기 비중이 좀 높아요. 네, 왜냐면 지금 거기 뭐 아준이한테 물어보니까 이번 주에 뭐 패럴 순환, 여기 순환, 대순환, 대기대순환 시작했다고 하는데 오늘 앞에서 시작할 부분, 생물 부분도 지구과학 부분도 다 암기해요, 사실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암기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암기 부분이 유독 많기 때문에 조금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엄마 이건 선행 수업 때도 좀 했던 얘기인데 엄마 선행 수업 때 했던 얘기인데 자 우리 저기 빡빡이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 미안해 빡빡이라고 좀 그렇고 이름이 뭐지 아까? 상혁아 박상혁 그래. 상혁아 공부가 뭐야? 네? 너무 좀 추상적인 얘기지만 우선 오답 후보 몇 번 얘기해 줄게. 자, 오답 후보 1번이 누구냐면 바로 학원 오는 거야. 오케이? 돼? 학원 오는 거 공부 아니야. 두 번째, 수업 듣는 것도 공부 아니야. 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무슨 얘기냐? 엄마들은 학원 보내고 수업 들으면 공부한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 점수가 안 나오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런 거 공부 아니야. 오해하지 마. 착각하지 마. 공부는 니네들 머리로 직접 하는 거야. 네?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니들이 하는 거라고. 그죠? 나는 이제 도와주는 거야.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할 거냐면 좀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좀 도와줄 거야. 오케이? 됐죠?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남아. 더 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다 못했으면 내일까지 연락해서 나한테 보내. 찍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너도 좀 귀찮게 할 거야. 니네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우리 또 최고운 친구 지우한테 물어볼게. 머릿속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 지우야? 그래 맞아. 시험 보면 돼. 적어보면 되는 거야. 오늘 수업 듣고 좀 이따 한번 적어봐봐. 몇 개나 적을 수 있는지. 실제로 생각보다 많이 못 적어. 왜? 머릿속에는 들었는데 남아있진 않은 거야. 오케이? 됐죠? 그래서 난 이번에 정말 끝판을 좀 볼 거야. 엄마 내가 여기 사실 처음 왔거든. 선생님 꽤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했어. 선생님 20살 때부터 강의했거든. 정확히 21살 때부터. 내가 48이니까 내가 거의 반평생 수업만 했단 말이야. 오케이? 난 몇 년 안에 수업을 그만둘 거야. 우리 애가 큰 애가 벌써 고2야. 너희랑 한 살 많아. 오케이? 작은 애가 중3이고 내년에 고1인데 작은 애까지 대학 가면 난 수업을 안 할 거야. 난 몇 년 안에 이제 수업을 끝낼 거야. 오케이?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할 거라서 가기 전에 수업 끝나기 전에 이 명이라고 해서 최대한 좀 결과물을 만들고 난 그만둘 마음이 좀 있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열심히
순준이? 아 그래. 너무 뒤인데 좀 이쪽으로 안 될까? 됐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성적이 나올 수 있게 모든 프로그램을 다 준비할 테니까 나만 열심히 하지 말고 너희들도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 알겠죠? 내가 이런 얘기했지만 엄마 니네들이 학원을 만약 해서 점수가 잘 나오면 엄마가 보내지 말라고 해도 막 보내.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 사실 이제 여름에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친해졌어. 사실 이제 인간적으로도 좀 애들하고도 이제 교류가 생기고. 근데 얘가 시험이 개판이야. 씨바 막 30점 막 이래. 그럼 엄마가 안 보내. 막 뜯어 말려. 거길 왜 가냐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잘해야 나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좋은 얘기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고 제발 공부를 해.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난 이 수업이 좀 염려가 되는 게 하나 있어. 뭐냐? 오늘은 아니겠지만 오늘도 있겠지만 이게 9시에 시작을 하니까 애들이 좀 피곤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네? 제발 전날 좀 일찍 자고 와.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데 못 쉬는 것도 이해하지만 어쩌겠어. 지금 옆에도 봐봐. 지금 국어 수업도 지금 애들 한 몇 명 있어. 네? 이 시간에 공부 안 하는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은 없어. 오케이? 됐죠? 특히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잠을 못 이기면 안 돼. 그럼 나중에 큰일을 못 해. 알겠죠? 네? 그래서 첫날이나 좀 몇 개 잔소리 좀 해봤는데 결국 열심히 하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많이 공부해서 많이 또 테스트 보고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하자고. 알겠습니까? 네? 참견됐어요? 존나 덥네. 목숨 거 있더니. 자, 오늘 첫 번째 프린트도 봐봐. 첫 번째 프린트. 거기 화성 나와 있는 첫 번째 프린트도 봐봐. 자, 이 프린트 준 게 나을 것 같아. 깨끗해. 여기. 아까 준 거. 자, 내가 말하는 수업 내용은 모두 다 마지막에 암기로 다시 테스트를 볼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듣는 족족 다 외워버려. 어려운 얘기도 별로 없어. 알겠지? 됐습니까? 자, 우선 거기 지금 보면은 지구환경 변화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지질시대하고 화석을 배우는 단원이야. 오케이? 요거 새로 하나 줬지? 받았지? 그죠? 네? 하나가 읽으면 돼. 우선 여기 봐봐. 화석. 화석이 뭐야? 써있잖아. 돌이 되는 거야, 돌. 오케이?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단단한 부분이 붙여야 되거든. 오케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말로 화석화 작용이라는 게 있어. 우선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메모리 돼야 돼. 근데 이왕이면 빠른 메모리 돼야 돼. 네? 오케이? 그러니까 메모리 된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석회화 과정이 있어야 돼. 석회화. 쉽게 말하면 딱딱해져야 돼. 네? 사실 이게 지하수가 용해되면서 식물의 사체가 딱딱해지는 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칼바이트 뭐 이런 데 있어. 자, 이런 건 안 해도 돼. 칼바이트 뭔지 아는 사람 혹시? 몰라도 돼. 여기 방해성이야. 오케이?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기억하면 되냐면 생물의 뼈나 뭐 흔적 뭐 이런 애들이 화석화가 돼서 만들어진 게 화석작용이다. 화석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 말이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거기 옆에 봐봐. 화석의 생성 조건은 개체수가 많아야 돼. 당연한 얘기지 뭐 씨발 이딴 얘기는. 또 단단한 뼈나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훼손되기 전에 빨리 매몰돼야 되며 화석화 작용 줄 한번 봐봐. 화석화 작용이 받아야 된대. 박아야 된다가 아니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채석화. 몸 자체가 석화가 되는 거야. 채석화. 들어봤어요? 엄마 여기 봐. 채석화. 두 번째는 몰드하고 캐스트야. 몰드가 뭐야? 혹시 알아? 최지호, 몰드가 뭐야? 어? 그래, 맞아. 이게 거푸집처럼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거푸집이 있고 이 거푸집을 채워서 생긴 애가 캐스트야. 오케이? 됐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 채석화. 몸이 자체가 돌이 되는 것도 있고 자국이 남아서 자국을 다른 애가 채워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케이? 세 번째는 자 생은이라고요. 말이 좀 어려운데 생활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야. 됐죠? 돼? 우리 저 지우한테 물어볼게. 지우야, 너 지우 맞지? 우리나라에서 공룡 화석 발견돼 안 발견돼? 이거 시험에 가끔 나와. 발견돼. 알아놓으면 좋아. 보성 엔시스. 정확한 이름은 호리아나 사우스인가 그래. 호리아노 사우스일 거야. 돼? 오케이? 느낌아? 어디서 발견됐지? 맞아. 전라남도 보성에서 발견됐어. 니네 보성은 알아? 우리 빡빡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 친구. 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삭발을 했었어. 근데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놀래갖고 그 뒤로 삭발을 못했어.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너무 무서운 거야, 아들인데도. 실화야. 내가 중학교 3학년 겨울에 농구를 하다가 그 팔이 부러졌거든. 내가 이제 키가 크잖아. 내가 184거든. 근데 이제 초등학교 운동장이었는데 골대가 좀 낮았어. 그래서 덩크를 한다고 이렇게 잡은 거야. 링을 잡았는데 놓쳤어. 근데 그냥 떨어지면 되는데 체중이 워낙 많으니까 떨어지면 내가 손을 짚은 거야. 이렇게. 이게 얼굴이야. 이게 손이고. 씨발.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게 얼굴이야. 이게 손이야. 이러고 떨어진 거야. 돼? 거짓말이 아니라 손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부러졌어. 내가 내 손을 보고 놀란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여기가 뼈야. 뼈가 아예 어긋난 거야. 그리고 너무 놀래갖고 집 앞에서 이제 운동장에서 뭐 아무것도 없잖아. 놀래갖고 이제 약국을 간 거야. 약사가 존내 욕을 하네. 씨발 새끼야 여기로 오면 어떡하냐고. 그래갖고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택시도 불러주고 잡아줘갖고 이제 병원을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한 거지. 그래갖고 이제 중학교 3학년 겨울이었는데 이제 고1 입학식인데 입학식 때도 병원에 있었어. 팔 수술을 했거든. 그래갖고 이제 간 거야. 어떻게 가긴 가야지. 근데 그때 이제 때마서 삭발을 했어. 딱 저 정도 굵기야 머리야. 그래서 딱 갔는데 이제 어떻게 팔은 아프니까 붕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고 갔지. 마이는 위에다 걸쳐 있고. 느낌 오지 벌써 그지? 영화에서 많이 본 느낌 아니냐? 맞아 그 느낌이야. 여기 팔 붕대하고 이렇게 딱 진짜로. 그리고 이제 담임이 입학식 하는데 야 너 아프니까 들어가 있어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교실에 앉아 있었어. 키가 크니까 당연히 맨 뒤에 앉아 있었지. 여기 입구 쪽에. 정말 들어오면서 애들이 다 한 줄로 들어와. 씨발 무서우니까. 생각해봐. 이 얼굴에 씨발 머리만 없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 내가 이제 나 아직도 읽지를 못했어. 지금도 있나 몰라. 우선순위 0단어라는 책이 있었어. 1번이 트레디션인데 애국심. 아무튼 뭐 그걸 외우고 있었어. 근데 어떤 애가 지나가다가 내 책상을 딱 건드렸는데 볼펜이 띠글띠글띠글 툭 떨어진 거야. 근데 정말 모든 아이들이 다 근데 걔가 나한테 아직도 그 얘기를 읽지를 못해. 걔가 김정환이가 그랬어. 걔가 좀 작았어. 걔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이랬어. 씨발 동급생인데. 그래서 내가 괜찮아 이랬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한두 달 지나고 애들이 친해져서 얘기하는데 다 저건지 알았대. 복학생이지 않았대. 덩치도 크고 뭐 머리도 이러니까. 그래갖고 한두 달은 애들이 말을 잘 안 거더라고. 무서우니까. 오케이. 근데 한 두 달 지나더니 만만하고 존나서 때리고 새끼들 맨날 괴롭히고 도둑하고 씨발 새끼들. 자, 갑자기 생각이 났어. 대가리 하니까. 자, 우리나라에도 공룡 화석이 있었다. 오케이? 됐죠? 그런데 또 하나, 엄마. 이 화석이 생성되는 장소도 중요해.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 어딜까? 우리 돌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누면 화성암이라는 게 있어. 성은아, 화성암이 뭐야? 맞아. 불화자야. 마그마가 식어서 생긴 애들이야.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안 외워도 돼, 요거는. 뭐 있어, 혹시? 지호야, 최지호. 화산이 딱 분출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있어. 요게 화산암이야. 얘네들 입자가 어떨까? 작어. 왜? 빨리 식었잖아. 그럼 속에서 천천히 식은 애를 뭐라고 그래? 성훈아 들어봤어? 침자로 시작해. 침성암. 됐죠? 요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화강암이야.
요 중에 하나가 누구야? 현무암. 오케이? 내가 이 얘기 왜 하냐? 화강암과 현무암은 실제로 시험에 나와. 자, 얘가 대륙지각이야, 해양지각이야? 얘가 해양지각이야. 1학기 때 배웠어. 오케이? 참고로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너희들은 이걸 내신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수능도 봐. 그러니까 제발 내신 하지 말고 폭넓게 공부하란 말이야. 요건 뭐야? 화합줄 되어 있는 게. 아주나. 요게 바로 대륙지각이야. 배준아, 누가 밀도 커? 얘가 더 밀도가 큰 거야. 알겠지? 돼? 그럼 요거 다음이 있어. 요 다음이 퇴적암이야. 자, 그 다음이 바로 변성암이야. 이건 열과 압력으로 변성을 받은 거야. 그럼 간단히 생각을 해봐. 얘들아, 간단히 생각. 이런 데서 이런 마그마가 디글디글하는데 씨발 화석이 생길 수가 있겠냐? 말도 안 되지. 그럼 막 열과 압력 줘갖고 지랄 예명 똥 싸봐.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퇴적암이야. 돼? 거기다 줄 거나. 자, 어디 생기냐? 퇴적암이 생겨. 퇴적암. 자, 화석의 2번에 보면 화석은 대부분 퇴적암이 발견된다. 됐습니까? 아직까지 어려운 거 없죠? 됐나요? 자, 그럼 밑에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자, 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얘를 그냥 통째로 다 외울 거야. 오케이? 자, 1번 과거 생물의 구조와 특징. 과거 생물의 진화 과정. 야, 니네 진화 과정은 알아? 엄마. 어류에서 뭐 얘도 식물로 한번 해볼까? 이거 좀 이따 외울 건데 식물이 양치에서 시작해서 뭐로 가니? 거시식물로 가. 거시식물 다음에 뭐야? 속시식물. 이것도 사실은 진화야. 야, 니네 생각해봐. 씨를 밖에다 놔둬봐. 그럼 생물들이 어떨까? 막 쪼아가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씨를 안에다 숨긴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진화 과정도 사실은 뭘로 판단을 한 거냐? 화석을 통해서 판단을 한 거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 3번. 생물이 살았던 서식 환경이나 화석이 생성된 지층이 시기하고 나왔는데 이건 무조건 암기야, 엄마. 이건 무조건 암기야. 여기 봐. 자, 화석은 두 가지가 있어. 자, 이거 빨리 할 거 어렵지 않아. 시상화석하고 또 하나가 표준화석이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자, 얘네들은 시대를 알려주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자,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애들이야. 자, 그럼 물어볼게. 엄마 물어볼게. 자, 고사리는 엄마 고사리는 이쪽일까 이쪽일까?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좀 이해하면 좋아. 고사리는 원래 습한 환경에서 살아.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 환경을 알아낼 수 있잖아요. 거기가 습했다는 환경을.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시상화석이야. 또 하나 특징이 있어. 뭐 특징이 있어. 시상화석은 지금까지도 생존기간이 있어. 지금까지도 살아야 돼. 왜? 지금 고사리의 습성이 습한 곳에 산다는 걸 알아야 여기 고사리니까 여기도 습했구나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럼 또 하나 얘기해봐. 엄마, 이런 거 왜 자꾸 지랄이야? 봐. 생존기간은 길어야 돼. 근데 분포 면적은 어때야 될까? 좁아야 돼. 왜? 특정한 환경만 살잖아. 지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돼? 그럼 말해봐. 표준화석은 어떨까? 생존기간이 짧아, 비교적. 누구에 비해서? 시상에 비해서. 그냥 한 세대를 그냥 풍미하고 간 거야. 대표적인 표준화석이 누구야? 공룡이야. 씨발 그냥 아싸리 그냥 막 하다가 막 동시에 뒤지잖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한 번 더 해줘? 막! 진짜 좋아하네. 야, 좀 이따 할 텐데 공룡 언제 다 뒤져? 공룡 언제 다 뒤져? 5차 대멸종 때 다 뒤져. 안녕. 수강류 하나 남아. 수강류. 수강류가 뭔지 아는 사람? 지금의 새 조상. 요 정도 빼놓고는 전멸이야.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오늘 할 거야. KPG 대멸종이라고 해. 오케이? 됐어요? KPG 대멸종이라서 5차 대멸종이 일어나면 공룡이 싹 뒤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한바탕 쫙 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를 한번 해보니까 여기가 생존 기간이라고 해볼게요. 생존 기간. 그 다음에 여기가 분포 면적이야. 분포 면적. 이게 바뀌어도 상관없어.
그럼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은 요게 시상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럼 얘네들 어때? 표준은 어때? 그냥 한바탕 살고 가는 거야. 짧게 살아. 생존 기간은 짧은데 분포 면적은 넓게 퍼져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표준인 거야. 자, 얘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 어떻게 나오냐? 여기하고 여기 혹은 얘하고 얘 자리를 바꿔서 내. 오케이? 이런 건 아무도 안 틀려.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앞에 지구과학, 얘들아, 이번 시험의 범위가 물화생지가 닳겠지만 생물하고 지구과학에서는 틀리면 안 돼. 화학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특히 지금 여름에 선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화학 부분에는 정량적 반응을 하는 게 있어. 너희들 막 어려워갖고 했던 거 있잖아. 그죠? 전자 몇 개 없고 막 몇 개 잃고 누구는 A3 가고 뭐 B 플러스 2 가고 요게 좀 어렵고 물리도 사실은 어디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만약 전자기 유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좀 어려워지고 안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번 시험의 핵심은 오히려 화학, 물리 조금, 그러니까 생물하고 지구과학에서는 틀리는 게 없이 완벽하게 맞춰야 돼 여기는. 알겠지? 아주 됐어?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봐. 아, 생존 기간이 길고 좁은 애들이 시상화석이구나. 됐죠? 자, 그 다음에 짧은 기간을 그냥 대차게 살다간 새끼들, 이런 걸 표준화석이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요? 자, 그럼 화석은 거기 시상화석을 먼저 보면 고사리. 자, 외워. 따뜻하고 습한 육지. 자, 산호는 얕은 바다야. 따뜻하고 얕은 바다. 자, 조개는 뭐 한번 여러분 본 적 있으니까 갯벌 같은 데 있죠. 자, 그 다음 표준화석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고생대 하면 가장 중요한 애가 삼엽충이야. 자, 엄마, 삼엽충은 무조건 시험에 100% 출제. 자, 여기 봐. 언제 전멸할까? 알아도 3차 때 대멸종이야. 3차 대멸종이 좀 이따 할 건데, 엄마, 들어봤나 혹시? PTR이라고 해서 페름계하고 트라이알스기 중간에 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생대 말이야. 삼엽충은 1차, 2차 대멸종을 다 견딘 어마어마한 새끼거든? 근데 3차 때 대아작이나 완전 전멸이야. 오케이? 됐죠? 삼엽충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 이거 혹시 공벌레 알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많은 새끼들? 맞아, 개처럼 생겼어. 오케이? 됐죠? 공벌레처럼 생겼어. 자, 그래서 삼엽충 너무 유명한 새끼고 갑주어 방추충. 자, 방추충은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우선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고 중생대는 암모나이트 시대. 암모나이트 어떻게 되는지 아냐? 암모나이트 어떻게 되는지 아냐? 맞아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 그림이 이렇게 달팽이 그림만 그리지 실제로 대가리를 안 그려줘요. 엄마. 원래는 여기에 대가리가 있어. 그래갖고 여기가 막 이렇게 대가리가 있고 촉수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 알아? 대가리에 발이 있는 걸 뭐라고 그래? 오징어 같은 애들 뭐라고 해? 오징어 대가리가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대가리야. 여기 눈깔 입도 있고 그러잖아. 씨발. 여기가 대가리야. 대가리에 다리가 붙어 있어.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연체는 씨발 훈의적이고 자꾸 몽개그 하게 할래? 자, 대가리에 발이 있다고. 대가리 두, 발, 촉 이런 걸 두 종류라고 한단 말이야. 얘가 두 종류야. 대가리에 발이 있어. 못 들어봤어? 두 종류? 그럼 완종류는 뭐야? 완종류. 이것도 고생될 거야. 완종류 뭐야? 완종류. 승준아, 너 승준이 맞아? 임승준. 완성류는 뭐야? 완성류. 완종류. 뭐 거기 지금 보면은 우리도 나와 있어. 저기 고생대 넘겨봐. 다음 장에 보면은 고생대 완종류가 있어요. 여기 안 써있는데 왜 안 써있을까? 오케이? 완종류가 뭘까? 이건 조개야, 조개. 완종류는 조개야, 조개. 알겠어? 두 종류하고 완종류를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신생된 화폐석. 이름이 왜 화폐석인지 아는 사람? 맞아. 돈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걸 돈돌이라고도 해. 자, 그래서 좀 이따 자세하게 외울 건데 그냥 기억해. 엄마, 고생대 누구라고? 삼엽충. 중생대 누구라고? 암모나이트. 신생대 뭐라고? 화폐석. 오케이? 대표 주장을 우선 외워. 자, 그럼 우리 지금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하고 있는데
네 번째가 과거 수륙분포 변화야. 자, 이거 모르면 이제 조진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게 있어. 엄마, 원래 대륙이 하나로 뭉쳐져 있었어. 이 대륙을 뭐라 그래? 이게 사실 옛날에도 한번 나왔을 거야. 1학기 때도. 그죠? 아준이가 얘기해봐. 이거 뭐라 그래? 아, 감사합니다. 빵기아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초대륙이라고 합니다. 자, 이 초대륙이 엄마 언제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언제 생기냐면 이게 이제 초대륙 판기아가 생긴 게 2.4, 2.5 정도 돼요. 됐죠? 2억 4천 뭐 2억 5천 정도 되는데 이 판기아가 다시 분리가 된단 말이야.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아 씨발 판기아가 벌써 지우 졸기 시작하면 안 돼. 기운내. 우리 좀만 한 다음에 아이스크림 먹자. 우린 매주 아이스크림 먹어. 몰랐구나. 소문났는데. 그죠? 오케이? 아무튼 잠들 깨게. 그럼 얘가 분리가 돼. 아니 그 이런 걸 분리가 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자, 화석을 보면 알 수 있어. 단원이 화석이기도 하지만 거기 봐봐. 여기 지금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나 있어. 식물화석이 있거든. 이게 되게 골 때려. 여러 가지 대륙에만 여러 가지 대륙에서 이 화석들이 존재하는 선들을 쫙 연결을 해보면 이게 다 일치가 돼. 근데 지금은 얘네들이 다 조각조각 나 있거든. 떨어져 있거든. 돼? 그러니까 이게 몇 개 있어. 메조사우루스라는 녀석도 보면 곳곳에 화석들이 다 있는데 이 대륙을 뭉쳐보면 얘들이 존재했던 곳이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애들이 바꿔보기로 해요. 선생님, 씨발 대륙이 벌어진 게 아니라 메조사우루스가 뛰어가갖고 씨발 막 건넌 그런 건 없어. 돼? 우리가 과학을 배우는 건 동일 과정서를 배워.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현재가 됐다는 전제하에 공부를 하는 거야. 돼? 무슨 얘기냐면 봐봐. 대규모 습곡산맥, 알프스 히말라야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이게 대규모 습곡산맥 원래 밑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걸 어떻게 할까? 암모나이트 화석이 실제로 산 정상에서 발견이 돼. 그럼 해양에 있던 애가 부딪히면서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근데 어떤 새끼가 그런가? 선생님, 뭐 원시인들이 씨발 내한 데리크인 새끼들이 아모니아 까쳐먹고 씨발 거기다 돌려놓은 거야. 그러면 말이 안 돼. 그건 과학을 할 수가 없어. 그죠? 뭐 메조사우루스 뛰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식물화석은 걸어가니 뭐 씨발 기어가니 그런 거 없단 말이야. 아하, 식물화석 뭐 글로소프테리스라는 화석을 통해서 아 얘네들이 지금 쫙 연결된 거 보니까 과거는 한 덩어리, 즉 과거의 수륙 분포를 알 수 있다는 거야. 또 과거의 기후 변화. 자, 우리 아까 말했던 기후, 온난화인지 추운지 혹은 육상인지 아니면 자 해양인지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고요. 6번은 지하 자원의 탐소야. 거기 줄 거나봐. 유공층 줄 거나봐. 이게 말 좀 어려워. 얘들아, 유공층이 뭐야? 여기 봐, 유공층. 그러니까 이게 요게 기름유자야. 엄마, 기름유자. 그러니까 얘가 있는 애들은 기름이 잘 발견돼. 그리고 얘가 구멍이 빵빵빵 뚫려 있어. 오케이? 두 개 있어. 누구냐면 바로 고생대 방추층하고 이름도 비슷하죠. 오케이? 또 하나가 바로 아까 신생대 얘기했던 화폐석도 정확히 말하면 유공층. 오케이? 그래서 써라. 화폐석하고 방추층은 둘 다 유공층이야. 아 얘가 있으면 기름유! 씨발 기름이 발견돼. 자, 그래서 빨리 외워.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아, 생물의 구조와 특징, 진화 과정, 서식 환경과 자, 지층 생성 시기, 그다음 과거 수륙 분포, 기후 변화, 지하 자원 탐사. 오케이? 됐죠? 성환이 외웠어? 좋아. 그래, 성환이가 뒤집고 얘기해봐. 6개 뭐야? 여섯 개라고 개새끼야. 구조와 특징, 그 다음에 진화 과정, 자, 그 다음 뭐야? 생성 시기와 환경, 그 다음 과거 수륙 분포, 그 다음 과거의 기후 변화, 지하 자원 탐사. 됐죠? 오케이? 자, 이제 지질시대로 가자. 엄마 여기 봐봐. 지질시대로 가자. 자, 어렵지 않아요? 지질시대로 가볼게. 그럼 이제 우선 지질시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죠. 이 정도는 알 것 같아. 성캄브리아, 성캄브리아대야. 자, 이게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여진지 아는 사람 혹시? 아중에 알아? 아, 몰라? 자, 원래는 우리가 이런 거 몰라도 돼. 대도 있고 기도 있잖아. 이 앞에 원래 무대도 있어, 무대.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누대는 보통 이제 이연이라고 하거든. 이연. 그냥 대를 뭐라고 하냐면 에라라고 해. 에라. 기가 페리우드라고 하거든. 이게 보통 이제 시계할 때 그 긴데 우리가 보통 시대를 얘기하는 게 이렇게 긴데 요 대보다 더 큰 게 누대야. 대?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기보다 더 큰 게 대인데 고생대 시작하는 대가 캄브리아야. 오케이? 대? 자, 그래서 우리 색깔 선생님 주신 거 펴봐 한번. 보장이 예쁘게 색깔 해주셨는데 거기 펴봐. 자, 이걸 뭐 외우라는 건 아니야. 예쁘게 색깔을 주셨어. 자, 여기 봐봐. 고생대 시작이 뭐냐면 캄브리아 기야. 느끼마? 엄마 느끼마? 엄마 느끼마? 엄마 캄브리아 기보다 선 뭐 한다는 얘기야? 앞섰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름이 선캄브리아야. 돼? 그리고 얘는 엄마 사실은 처음에는 선캄브리아 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씨발 족도 긴 거야. 그래서 얘를 뭐로 승격시켜줬냐? 대로 승격을 시켜줬어.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이름이 선캄브리아 대야. 오케이? 존나 길어. 야, 니네 지구 역사는 아냐? 야, 지구 대충 몇 년 되냐? 몇 억 정도 되냐? 이거 다 외워야 돼. 우주의 나이는 얼마냐? 138억이야. 빅뱅 시작하고. 오케이? 내 지구 나이는 대충 46억이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이건 안 외워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요건 외워야 돼. 그럼 그 다음이 고생대, 신생대, 아이고 중생대, 아이고 뭐야 이거 두 개까지 있어. 하나만 하면 돼. 중생대, 신생대야. 자, 이거 알면 인생 조지는 거야. 자, 이거 얼마 이거 외워야 돼. 앞으로 이제 나랑 같이 외울 거야. 자, 얘가 54, 25, 66이야. 자, 54, 25, 54, 25, 66. 외워. 54, 25, 66. 됐죠? 오케이? 야, 빡빡아. 뭐 외우라고? 54, 25, 66. 지호야! 지호. 뭐라고? 54, 25, 66 외워야 된다고. 준아야 뭐라고? 54, 25, 66 집에 핸드폰 번호하고 저기 뭐야 현관번호 다 바꿔라. 당분간까지 54, 25, 66 아이씨 미안하지만 이거 외워야 된다고. 이걸 외워야 되냐면 막 수능 문제에서요 얘 시기가 어디인지를 숫자로 적어줘요. 다음 수육 분포는 2.4다 이런다고. 그럼 어디야? 여기야 여기 중생대야. 돼? 54 뭐라고 빡빡아? 25 66 앞뒤가 똑같아. 다시 한번 54 25 0.66 됐어? 5억 4천 됐죠? 2억 5천 그죠? 6천 됐죠? 자, 외워야 돼. 그러면 이제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지질세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어. 엄마, 요거는 빨간색으로 적어놔. 원래 빨간색으로 적어놔. 빨간색으로 적어놔. 두 가지, 엄마. 지질세를 구분하는 기준은 원래 대규모 지각 변동. 대규모 지각 변동이야. 자,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혹시? 대규모 지각 변동을. 부자로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부정합이야. 자, 그냥 보기만 해요. 막 모를게요. 자, 막 이렇게 쌓이는 걸 뭐라 그래? 그래, 퇴적이라고 해. 보통 퇴적은 어디서 되니? 바다에서 돼. 좋아. 바다에서 돼. 근데 얘가 퇴적이 됐다가 엄마 퇴적이 됐다가 융기가 돼. 융기가 뭐야? 엄마 융기가 뭐야? 융기 올라와. 오케이? 올라온 다음에 이 새끼들이 어떻게 되냐면 습곡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 그냥 보기만 해. 그럼 얘들이 만약 습곡을 받았다 치면은 얘들이 이렇게 쌓였던 애가 이렇게 한다고. 됐죠? 돼? 그럼 얘들이 올라와서 지금 습곡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뭘 받냐? 바로 풍화침식을 받는 거야. 풍화침식이 뭐야? 깎이는 거야. 돼? 그럼 얘들이 이렇게 깎여. 엄마 깎여. 그냥 보기만 해. 깎여. 그리고 얘가 다시 내려와서 물리미트로 오면서 퇴적이 되는데 내려올 때 뭐가 있냐? 옅은 바다에서 자갈들이 쌓여. 자, 얕은 바다에서 자갈들이 쌓여. 이걸 뭐라 하냐면 기저여감이라고 해. 자갈 역자. 돼? 그럼 요게 요렇게 쌓여. 자, 요 표시가 있다? 그럼 뭐야? 부정합.
오케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는 굉장히 시간의 단절이 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긴 시간적 단절. 오케이? 됐죠? 이게 바로 부정합이야. 네? 너희들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 기저감을 보면 찾을 수 있어. 두 번째는 생물계의 큰 변화야. 생물계의 큰 변화. 생물계의 큰 변화인데 요게 바로 뭐냐면 화석이야. 빨리 써라, 빨리 써라. 자, 원래 이 화석, 그러니까 지질세를 나누는 기준은 원래 두 가지야. 자, 대규모 지각 변동과 생물계의 큰 변화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거기 보면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시대는 지각 변도가 풍하자면 화석이 남아있기 어렵기 때문이고, 화석이 많은 시대는 생물계의 큰 변화를 가지고, 즉 아까 화석을 기준으로 해서 자 바로 시대를 나누는 거야. 이제 넘겨봐. 자, 7페이지 한 장 넘겨봐 빨리. 자, 본교재. 자, 아까 상대적 길이는 얘기를 했고요. 거기 한번 봐봐. 이게 이제 모든 교과서에 다 있는 그림인데 엄마 요거 봐봐. 7페이지 위에 그림을 보면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지지시대 구분하기 위해서 요걸 봐봐. 이 그림을 보면 엄마 여기가 지금 화석이 A, B, C, D가 쫙 있는데 경계를 여기를 기준으로 애들이 생물이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 대규모 지각 변동이 있었던 거야. 오케이? 이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지? 자, 어렵지 않아.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지역은 생물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게 바로 나하고 다,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어떤 큰 경계가 느껴지지, 그렇죠? 생물 종들이 여기를 기준으로 번식이 딱 달라지잖아. 승준이 됐니? 어렵지 않지?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질들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지금 성캄브리아대는 사실은 엄마 정확히 추정이 어려워요. 오늘 여기 봐. 오늘 하는 얘기 중에 한 30%는 사실 추정이야. 무슨 얘기냐면 잘 몰라. 그러니까 좀 이따 대멸종도 좀 얘기를 깊게 할 텐데, 대멸종도 사실 이제 자료를 좀 많이 찾아보고 뭐 해보면 이게 굉장히 썰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추정이 좀 많아. 사실은 이 성캄브리아대도 추정이 많아. 왜냐면 많이 손상됐어. 왜냐면 생각해봐. 성캄브리아에서 고생되면서 한번 뒤집어 엎어지고 또 한번 엎어지고 약간 나만 할 일이 있겠냐고. 그죠?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성캄브리아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지각 변동도 많이 받았고요. 자, 또 화석이 매우 적어서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비교적 온난은 했지만 마지막 부분에 빙하기가 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봐, 성캄브리아대 보면 여기가 이제 온난하고만 여기가 이제 한량하다고 치면, 춥다고 치면 비교적 따뜻하다가 말기에서 이렇게 몇 번 빙하기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오케이? 됐죠? 고생대 같은 경우는요, 엄마, 그냥 보기만 해. 고생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말에서 빙하기가 한번 존재합니다. 고생대 말. 요게 이제 성캄브리아대고, 여기 고생대고요. 요걸 꼭 외워야 돼. 좀 이따 할 거지만, 미리 얘기해. 자, 중생대는 요렇게 가요. 자, 무슨 얘기냐? 알아도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었던 데가 중생대야. 알겠어? 돼? 이걸 듣자마자 바로 우린 느껴야 되지? 아기공룡 둘리는 거짓말이야. 그죠? 왜? 빙하 타고 내려오죠? 아기공룡 둘리 노래가 빙하 타고 내려와 엄마가 그리워. 아무튼 씨발 빙하를 타고 내려온단 말이야. 거짓말이야. 왜? 공룡이 살던 시대에는 빙하기가 없었어. 뭔 얘기 돼? 뭐 그렇게 따진 뽀로로도 씨발 말도 안 되지, 그죠? 사막 여우하고 씨발 북극 곰이 어떻게 같이 있어?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잖아.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참 뽀로로 많이 봤었는데. 아, 그런 거 있잖아. 뽀로로 말고 또 그 저기 뭐야, 그 원숭이 나오는 새끼 있잖아. 누구야? 아, 이거 있잖아. 무도 나오고 막 배추도 나오고. 아이씨. 코코몽. 코코몽 뭔지 알아? 소세지야 그 새끼. 몰랐구나. 원숭이 아니야. 소세지야 그 새끼. 잘 봐봐. 진짜라니까. 나중에 출생의 비밀을 알고 얼마나 충격이었는데. 오케이? 네? 너 코코몽 몰라? 너 뽀로로 알지? 그지?
순수 우리나라 캐릭터야. 참고로. 네? 그럼 하나 알아도 신생대는 어때? 신생대는 마지막에 하나, 둘, 셋, 예. 외워야 돼. 신생대는 빙하기가 몇 번 있었냐? 빙하기가 4번 있었어. 물어봐야지. 현우야,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뭐라 그래?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 간을 쓰는 거야. 뭐라고 쓸까? 빙간빙이라고 써? 간빙기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외워. 빙하기 4번에 간빙기 3번이야. 됐죠?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요거. 중생대는 뭐가 없다? 빙하기가 없다. 신생대는 몇 번? 4번, 3번. 고생대 말에 빙하기가 있다. 성칸부리아대 마지막 쪽에서 빙하기가 있을 거라고 사실은 이것도 추정이야, 추정. 오케이? 네, 그러니까 확실한 것만 외워. 빙하기가 뭐다? 중생대는 없고 신생대는 4번, 3번, 고생대 말에는 빙하기가 있다. 됐죠? 아, 외워! 왜? 방법이 없어! 씨발 존나 외워야 되는 거야, 원래. 자, 그러면 이제 생물을 볼 텐데 성칸부리아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자,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엄마. 성칸부리아대가 워낙 오래돼서 화석은 없는데, 엄마.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진짜 정말 진짜 중요한 거야. 성칸부리아대 뭐가 등장을 하냐? 이거 진짜 중요해. 성칸부리아대 남세균이라는 새끼가 증가해.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얘 이름이 옛날에는 시아노라고 했는데 요즘 바뀌었어. 사이아노 박테리아라고 해. 얘 뭐 하는 새끼인지 알아? 빡빡아, 뭐 하는 새끼일까? 얘가 그 유명한 바로 광합성을 하는 새끼. 됐죠? 광합성 하면 뭐 나와? 산소 나오지? 엄마, 얘 때문에 산소가 나오기 시작을 해. 즉 산소의 농도가 증가한단 말이야.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 승준아, 무슨 일이 생길까? 씨발 깨끗한 산소가 많아? 아니 그런 거 말고 얘가 늘어나면 뭐가 생기냐? 오존층이 생겨. 난리 났네. 자, 오존층 하면 뭐야, 지호야? 이게 암시합니다. 자외선. 자외선이 영어로 뭐야? 어? 얘들아, 니네 질문만 하면 고개를 숙이냐? 야, 아준아, 자외선이 영어로 뭐야? 그래, 여자애들 많이 바르는 거 있잖아. UV 차단 크림. 아, 엄마 화장품 보면 거기 써있어. UV 프로텍트라고. 야, 자외선 이름이 왜 자외선이야? 울트라 바이올. 야, 울트라 바이올. 왜 울트라야? 왜 울트라야? 왜 마침점? 존나 강해. 얘가 직접 쓰이면 피부암을 일으켜. 오케이? 바이올렛은 뭐야? 혹시 지우 알아? 대답 잘하 지우. 바이올렛이 뭐야? 진짜 많이 하네. 빛의 보라색은 퍼플이야. 아니야, 색의 보라색은 퍼플이고 요건 빛의 보라색이야. 너네 이거 본 적 있어? 컵소독기. 아니 컵소독기 보면 거기 이렇게 보라색 보이잖아. 근데 재밌는 게 있어. 엄마, 선생님 원래 울트라 바이올렛은 우리 눈에 안 보여야 되잖아. 맞아. 근데 왜 보여요? 이 자외선과 사실은 가시광선의 보라색을 두 개 섞어 놓은 거야. 왜? 소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고. 그잖아. 사실 이게 있어. 니네 뭐 이거 니네가 써본 적은 없겠지만 니네 유린 테스트라고 아냐? 여기 봐봐. 유린 테스트. 유린이 뭐야? 오줌이야. 돼? 임신 테스트기가 유린 테스트야. 돼? 이게 재밌어. 들어봐. 옛날에 초창기 때 임신 테스트가 어떻게 하냐? 여기다 오줌을 묻히면 프로게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농도를 갖고 여기다 이렇게 표시가 돼. 그럼 뭐냐면 임신이, 잘 봐. 임신이 되면 한 줄이 나타나고 임신이 안 되면 하나도 표시가 안 됐단 말이야. 더럽게 안 팔렸어. 현아 왜 안 팔렸을까? 임신이 안 돼서 표시가 안 되는지 기계가 망가져서 안 되는 건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돼? 간단한 조치를 바꿨는데 무지 팔렸지. 임신이 되면 2줄, 임신이 안 되면 한 줄이 표시되게 한 거야. 많이 팔렸어. 됐죠? 자, 그럼 이제 아이스크림 얘기 한번 하자. 아이스크림 얘기. 아이스크림. 일본에 감자 깎는 칼을 만드는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해. 그러니까 이런 참신한 아이들이 필요한 거지. 일본의 감자 깎는 감자 칼을 만드는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거든요. 네?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로 어마어마하게 감자 칼이 팔렸어. 자, 그 아이디어는 뭘까요? 마치면 아이스크림. 원래 사주겠지만. 진짜 들으면 씨발 허벅지. 존나 참신. 성원아 뭘까? 찍어봐 뭐라고. 성원아 찍어봐. 우리 공부하자. 씨발 우리한테 무슨 크리에이티브가 있겠니? 차지호 현우 저 둘은 이 감자 칼은 알아? 감자 이렇게 껍질 이렇게 깎는 거? 네? 이 회사의 신입사원이 실제로 이걸 아이디어 공모에 수상을 해. 그리고 진짜 돈도 많이 벌고 감자 칼을 감자 껍질하고 비슷한 색깔로 만든 거야. 모양도 약간. 근데 존나 많이 팔렸어. 왜일까? 감자 깎아본 사람 그죠? 없지. 감자를 안 꺾어봤으니까 니들이 알 리가 없지. 감자를 깎아 그럼 밑에 뭐가 쌓여? 그렇지, 껍질이 수북히 쌓여. 그럼 감자 칼을 올려놓으면 구별이 안 돼서 같이 버리는 거야. 실화야. 이 웃을 일이 실화야. 근데 웃긴 건 선생님, 아니 감자 칼을 어찌됐든 쓰레기랑 같이 버리면 찾을 수 있잖아요. 자, 물어볼게. 감자 칼은 비쌌어? 안 비싸. 감자 칼은 되게 싸. 크기도 작고. 돼? 그 작은 감자 칼을 손에 얻으려고 씨발 쓰레기통에다가 내 손을 든다고? 그냥 버리고 말지. 무슨 얘기야? 일부러 상대방이 고객이 감자 칼을 버리게 만드는 거야. 존내 팔렸어. 이건 회사의 탓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야. 감자칼을 쓰는 사람들의 행태, 그리고 감자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격적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 자, 어찌든 중요한 것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대망의 중요한 것만, 야! 그럼 자외선이 차단이 된단 말이야. 자외선을 통해서, 오존층을 통해서 자외선이 차단돼.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만, 엄마, 제일 중요한 창견아, 제일 중요한 거. 그럼 드디어 자외선이 없어. 그럼 사실은 지금까지 자외선 때문에 생물들이 다 어디 살았을까? 그렇지, 물속에 살았어. 근데 얘들이 없어지니까 뭐가 된 거야? 드디어 육상생물이 출현하는 거야. 알아둬야 돼. 이 육상생물이 출현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씨발 이 남새끼 개새끼 이 새끼 때문이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 새끼는 성가한부리야 되는데 이 새끼는 어디냐? 고생대 때 꽃이 펴요. 그래서 거기다 줄거나 고생대에 보면 오존층이 형성되어 자외선을 차단하고 육상생물이 출현됐다를 뭐랑 연결하냐?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하고 연결을 하란 말이야. 성칸부리아 대에 시아노박테리아가 등장하면서 광합성으로 산소 농도가 증가하고 오존층이 생기면서 육상생물이 결국 출현하게 된다는 거지. 사실 원래 이게 원래 별로 화석이 없는데 몇 개 있어. 이 남세균에 침전물이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이름을 알아도 존나 길어. 스토마톨 라이트야. 오케이? 자, 이름 빨리 외워. 스토마톨 라이트야. 남세균의 점액질이 부유물에 달라붙어서 만든 퇴적 구조야. 됐죠? 여기 지금 사진 보이지, 그지? 이거 어딘지 아는 사람. 여기가 호주의 샤크만이야. 샤크만 해번이야. 여기 상어가 존나 많이 출몰한대. 그래서 이름이 샤크만이야. 오케이? 됐죠? 자, 호주 한번 가고 봐봐. 그 다음 또 하나는 성칸부리아대의 단세포 생물과 해조류. 야, 해조류가 뭐냐면 이거 해파리 같은 애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이런 애들이 엄마 군락 대규모로 우루로 발견된 데가 있어. 어디냐면 바로 에디아, 거기 써있죠, 그죠? 에디아카다. 에디아카라. 이게 까라라고 쓴 것 같은데 카라 제대로 썼네. 에디아카라. 에디아카라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혹시? 이것도 호주에 있어요. 그죠? 에디아카라 언덕이라는 곳에서 무지하게 많은 다세포 생물들 군락들이 발견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뭐냐면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척주 동물인 해파리, 자 이런 애들이 자 나와서 떼거지로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자 동물군, 군락 모여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성캄브리아대는 뭐를 기억하느냐면 남세균이 되게 중요하고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까지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좀만 쉬었다 가겠습니다.